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예순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서예순 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딸 서연양 사망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가 하나 있고 저작권 소송 사기 혐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기치사 혐의부터 살펴보죠. 그러니까 유기치사라는 건 아이를 보호해야 될 보호자가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이제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2007년 12월 23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서현 양이 갑자기 굉장히 아픈 상황이 돼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됐죠. 근데 급성폐렴이었습니다. 근데 급성폐렴으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와 유족들은 이러면 그 전에 이 서현 양을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한 게 아니냐라는 혐의로 고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쓰러진 딸을 발견하고 제대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제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분명하게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부검 소견서하고 수사 기록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부검 소견서를 보면 서현 양의 몸에서 딱 한 가지 성분이 나와요. 감기약 성분입니다. 그러면 감기약을 최소한 먹였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네. 거기다가 그 전에 병원에 다녔던 그런 진료 기록들도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어찌 보면 증거인데 그 증거를 넘을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이 될 텐데 현재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 노출된 자료들을 보면 각종 의혹은 있으나 그 부분을 넘어설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입증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서 씨의 또 다른 혐의는 저작권 소송 사기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혜순 씨하고 김광석 씨의 유족이죠. 그 김광복 네. 씨와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1심, 2심에서 그러니까 유족들이 일부 승소, 아주 조금 이기고 대부분 서혜순 씨와 서현 양이 거의 대부분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서혜순 씨와 서현 양의 손을 들어줍니다. 100%의 손을 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현 양이 사망한 게 2007년 12월 23일인데 그게 고등법원에서 상소심이 종료가 되고 대법원 판결이 네. 나기 전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송 중에 당사자 한 명이 사망을 하면 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면 이 사람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법원에도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죠. 서현 양의 죽음을. 결국 그거는 소송에서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 사기다라고 지금 그 고소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서예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렸다고 한다면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겁니까? 조심스럽게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라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혜순 씨와 서현 양의 손을 100% 들어줬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건 서현 양의 사망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 결과가 달라져야 이제 소송 사기가 되는 건데 서현 양이 사망하건 사망하지 않았건 이 지금 저작권에 관한 권리는 서현 양에게 있다라는 게 그 당시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예요. 그럼 서현 양이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이 있는 이상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알려도.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거기서 결국 합의해서 끝이 나는데 그 당시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현 양에게 권리가 있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양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100%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서현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송의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송 사기도 현재 입증은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광석 씨가 사망한 후에 서 씨가 동거를 했던 남성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서현 양이 사망하던 그 당시에도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의미 있는 진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현 양이 사망했을 때 서현 씨 혼자 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동거남이었던 이모 씨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이웃들의 증언과 그건 사실상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혜순 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동거남입니다. 설사 서혜순 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고요. 방치했습니다라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서혜순 씨와 지금 이모 씨의 진술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뭐 대제신문 과정도 거칠 개연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별로 연출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참고인 조사 한 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많고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서해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고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네. 이런 주장을 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는 순간 서로에 관한 신분 관계가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현재 사망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서해순 씨가 말하는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의 의미는 이제 김광석의 집안과 단절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사실상 지금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뭐 저작권 관련 소송부터 지금 이상호 기자의 조사에 또 형 김광복 씨가 들어와 있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계속 김광석 씨 일과와 또 김광석의 사망과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난 굉장히 많이 지쳤다는 의미인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재밌는 말씀드리면 그 만약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면 그럼 이 저작권이 계속 서해순 씨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입니다. 아 그럼 이혼하면 저작권 다 다른 사람한테 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틀리고요. 이혼을 해도 딸 서현 양에게 상속 이제 왔다가 이게 서해순 씨에게 상속된 거기 때문에 아하. 김광석 씨와 신분 관계를 종료해도 저작권은 여전히 서해순 씨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서해순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김광석을 만들고 그동안의 관련 의혹 등을 계속해서 제기해온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취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예상이 되는 건 무고 아니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가 될 텐데요. 결국 핵심은 이상호 기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이렇게 신고를 하고 또 이게 영화로 제작을 네. 했다면 두 혐의가 다 인정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검 소견서나 사망 진단서나 그 당시 객관적 수사 기록을 넘는 내용들은 사실 없어요, 영화에. 그렇다면 아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둘 다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 정도면은 허위 사실을 일부러 알린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두 혐의 다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과실은 명백합니다. 이게 만약에 서해수 씨가 전부 무혐의가 나온다는 전제에서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 측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 김광석 씨는 공인이다. 네. 그리고 관련 의혹들은 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취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호 기자가 그러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인 그다음에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취재를 한 것이다라는데 그것과 좀 별개의 것은 서해순 씨는 민간인이고요. 서해순 씨가 지금 살인자 혹은 딸까지 비정하게 내친 그런 엄마로 지금 이제 대중들한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영화를 제작하고 이렇게 계속 언론에 취재 계속 해왔다면 그렇다면 문제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